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재 534페이지 보시면요. 위험물의 운반 등 하는 내용을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을 먼저 한번 써봅니다. 타이틀 보시면 위험물의 운반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험물의 운반 등. 아무래도 운반을 할 때 보면은 뭐 각종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운반하면서 뭐 차량에 의해서 할 때 뭐 차량이 전복되거나 뭐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좀 말미 쪽에 했던 거, 조금 미흡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 본 다음에 요거를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조금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 거로 좀 생각되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요쯤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5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29를 봅니다. 29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체 소방대 설치할 때 뭐 기준이 됐던 거는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이었었고, 그리고 사류 위험물이고, 뭐 그거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거와 관련해서 뭐 틀린 거 찾으라고 얘기했죠. 자체 소방대 설치 기준을 보시면은요, 좀 문제가 약간 조금 뭐 애매하기는 했지만요. 어떠냐면요,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3,000배 이상이고, 또 제4류 위험물이고요. 그러면서 뭐 제4류 위험물이고요. 이거를 취급하는 제조소하고 그리고 일반 취급소 그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29번의 1번은요. 설치 제외되는 거를 얘기를 해놨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로 보고요. 2번, 3번은 맞는 얘기고, 4번이 왜 이렇게 틀렸냐 그러면요. 4번은 하나가 빠졌어요. 왜냐면요, 어떤 취급소 앞에 여기 일반이라는 말이 조금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이란, 제조소는 일반이라는 말은 안 붙이지만 취급소는 일반 취급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요, 여기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말을 안 붙여가지고 29번에 4번 요거를 틀린 거로 했던 뭐 과거 기출문제 조금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때문에 여기 530페이지 29번에 4번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도 좀 문제 볼 때 좀 자세히 안 보면요,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번 시간에 할 요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위험물 운반은 아무래도 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뭐 중요 기준, 세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험물을 운반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용기, 담는 그릇인 거 아닙니까? 위험물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용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적재 방법, 실는 방법, 아무래도 위험물 적재하다가 보면은 뭐 쾅쾅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준다거나 또 뭐 적재 용기를 쓰러뜨리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뭐 주의해야 되고요. 운반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있었잖아요. 중요 기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또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세부 기준, 요것에 따라서 행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을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뭐 중요 기준과 세부 기준은 뭐 앞에서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운반 기준과 관련해서 한번 봅니다. 운반 기준과 관련해서 거기 위험물 운반 기준과 관련해서 봅니다. 운반 기준과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위험물을 적재하는 그 용기 안에 너무 위험물을 많이 채워 넣으면은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수납률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수납률. 만약 거기 용기를 100% 다 채웠다. 그랬을 때 어떤 여분이 없다가 보면요, 그 안에서 팽창에 의해서 폭발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왔냐면요, 고체 위험물일 때 수납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액체 위험물일 때 수납률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규율을 해놨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알킬 알루미늄은 또 별도로 얘기를 해놨어요. 알킬 알루미늄은 별도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 나오는 수납률은 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고체일 때 뭐라 그랬죠? 90% 이하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채우지 말고요. 또 액체일 때는 어떻게 했죠? 98% 이하로 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은 삼류 위험물이면서 그 지정 수량도 작고 위험도가 굉장히 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여기 90% 여기는 액체지만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렇게 90% 이하로 하라겠다. 이 세 가지 사안은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암기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뭐 사실 그거 말고도 내용은 많지만요. 뭐 이 많은 내용 우리가 다 정리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운반 방법과 관련되는 얘기 가서 봅니다. 운반 방법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요. 운반 방법 별표에 나와 있는 얘기를 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가벼운 거는 가벼운 거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대해서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뭐 부닥치면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또 막 출렁출렁하면서 뭐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정 수량 이상으로 위험물 차량으로 운반할 때 표지를 설치하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여기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 표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뭐 다룰 때 중요한 뭐 사안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이 표지 설치 기준이 어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앞서도 많이 봤던 얘기고요. 또 뭐라고 했죠? 바탕은 흑색으로 하고 또 황색의 반사 도료로 쓴다. 그리고 여기 여기 위험물이라는 표시를 꼭 하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뭐 이런 표지를 한 뭐 그런 뭐 위험물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뭐 이런 정도 운반 방법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운반 용기도 위험물을 담는 그릇이다가 보니까 그 자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반 용기 검사를 한다. 그런데 운반 용기 검사는 누가 한다고 돼 있죠? 운반 용기 검사는요. 운반을 하는 그릇의 검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운반 용기를 제작하는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외국에서 수입한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한번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물 운송과 관련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운송자의 자격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운전자를 말하면서요. 여기 국가기술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도 한번 봅니다. 위험물 운송자예요.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이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랬죠?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려놨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위험물을 운반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자 뭐 이런 자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안전교육을 교육 이수자 이런 사람이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운송 책임자와 관련돼서 그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운송 책임자 감독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꾸준히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물론 앞에서 미리 땡겨서 문제로도 한번 여러분이 보셨지만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운송 책임자 감독 지원에 의한 운송 그래 놓고 어떤 위험물 중에서도 일정한 위험물의 경우에는요.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거였죠? 삼류 위험물 중에서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리튬이 그렇다. 그리고 이런 거와 함유되어 있는 위험물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는다. 운송 책임자는 이런 관련 부분에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운송 책임자예요.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는 그런 위험물의 운송이 있다. 그래 놓고 그 대상이 뭐였죠? 대상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알킬 알루미늄하고요.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알킬 리튬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알킬 리튬이 그렇다. 알킬 리튬이 그렇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1번 또는 2번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은요. 이거는 삼류 위험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지정 수량이 어땠냐면요. 각각 10kg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위험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운반할 때는 운송 책임자의 감독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운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런 해당되는 위험 물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운송 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운송 책임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건 538페이지 가서 보시면 뭐라고 했죠? 국가기술 자격 플러스 어떤 경력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격 플러스 경력이다. 경력. 자격은 해당되는 국가기술 자격이 있어야 되고 경력은 그러면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하면은 다른 것도 하나 들었는데 뭐라고 했죠? 안전교육 수료하고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라 했잖아요. 안전교육을 수료하고요. 어떤 경력인데 요때 경력은 관련 업무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종사한 그런 경력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운송 책임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감독과 지원을 하는 운송 책임자의 그런 자격을 갖는 자라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 놓고 또 그거 봅니다. 운송 책임자와 관련해서 그 밑에 자격 요건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위험물 운송자가 어떤 해당 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을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는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니고 다녀야 되고요. 필요할 시에는 제시를 해야 되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별표 21에 나왔던 얘기는요. 앞쪽에 있는 거는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운송 어떤 감독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해당되는 운송 차량에 동승을 해서 감독 그리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무실에 있으면서요.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어떤 감독 지원을 하는 연락 체계를 갖춰놓고 감독 지원을 하는 방식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장 효과적인 거는 차량에 동승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차량을 한 번에 감독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방식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어떤 통신망에 의해서 감독 지도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해놨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운송 시 주의할 사항과 관련해서 거기 납본을 한번 볼게요. 납본을 보시면요. 5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봅니다. 5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 뭐가 나왔냐면요. 장거리 운송할 때 주의사항과 관련되는 거 한번 얘기를 봅니다. 장거리 운송할 때는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여기 규정을 해놨냐면요. 아무래도 사람이 장거리 운송을 하다 보면은 피로가 누적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피로에 의해서 각종 사고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깜빡하면서 큰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거와 관련해서 장거리 운송과 관련해서는 뭐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운송할 때 2명 이상 운송자로 원칙을 얘기 드리면요. 운송할 때 2명 이상의 운전자로 운송을 하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왜 2명 이상이라고 했죠? 중간중간에 어떤 교대를 해서 운전했다가 휴식을 취하고 또 운전했다가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서 또 여기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여기 기준이 됐던 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운송은 340km 이상 해당되는 것을 장거리 운송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원칙은 이렇고 예외를 3가지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외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운송 책임자가 동승했을 때는 이 원칙을 적용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라 그랬죠? 어떤 뭐 일정한 위험물인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류 위험물은 위험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원칙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 그리고 삼류 중에서도 칼슘, 알루미늄 뭐 이것 함유된 것에 한한다. 위험물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였죠? 지정 수량이 적은 거는 제외를 해놨다. 그리고 사류 위험물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특수 인화물인데 그거를 제외했다. 그래서 위험도가 다소 떨어지는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칙을 적용을 안 한다 그랬고, 또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피로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경우에 2명 이상 어떤 운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아울러서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관련되는 문제 요 내용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1번 들어가서 그 내용 봅니다.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였어요. 읽어보면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 이해가 되시고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1번에 뭐라고 했죠? 거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중요 기준에 관련되는 얘기를 맞게 얘기했어요. 어떤 뭔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직접적인 화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세부 기준은 뭐라고 했죠? 작은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 화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운반 용기 검사를 누가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 1번, 2번, 3번 다 맞게 얘기했고요. 4번은 벌칙과 관련해서 틀리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소방관련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500이라는 그런 벌칙은 없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칙은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4번 틀린 거 아닙니까? 4번 뭐였죠? 운반 용기에 대해서 검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여기를 검사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랬으니까 틀렸거든요. 또 한 가지만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소방관련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은 4가지 법에서 여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통상 1년 나오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4번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2번은 앞서도 얘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2번 문제 봅니다. 뭐였죠? 거기 알킬 알루미늄 수납 비율. 통상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고체의 경우에는 여기 90%, 90% 그리고 액체의 경우는 98%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체의 경우는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고체 위험물은 95% 이하, 95% 이하요. 그리고 액체 위험물의 경우는 98% 이하다. 그렇지만 다만 알킬 알루미늄, 요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 거 아닙니까? 알킬 알루미늄은요. 알킬 알루미늄은 이거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90% 이하로 한다. 그래서 답이 2번에 1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3번 가서 보시면요, 위험물 표지 색상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뭐냐면요, 위험물이라는 표지가 눈에 바로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눈에 바로 띄게 하려면요,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했을 때 아주 시각에 자극을 주고 눈에 띌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3번의 답을 1번, 그래서 1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4번 문제를 가서 봅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중에서 동일 장소에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위험물로 묶어 놓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래놓고 한번 따져봅니다. 1번 보시면요, 1번에 정린 나오고 황린 나오죠. 황린 나오죠. 정린은 2류 위험물이고요, 황린은 3류 위험물이에요. 그리고 2번 봅니다. 2번 보시면요, 염소산 염류 나오죠. 염소산 염류가 나오는데 뒤에 염류라고 붙어 있는 거는 1류였잖아요. 1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유가 나오죠. 경유는 이건 인화성 액체 4류 위험물이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이쯤 써가지고요, 3번에 유황도 나오고 또 그리고 니트로 화합물도 나오죠. 니트로 화합물도 나온다. 화합물도 나오는데요, 유황은 어땠죠? 유황은 2류 위험물이고요, 이런 화합물이라는 말로 끝나는 거는 5류 위험물이다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그 4번 볼게요. 4번 요쯤 써서 봅니다. 4번에 뭐가 나오냐면요, 칼륨도 나오고 질산도 나온다. 칼륨 그리고 질산이 나온다. 여기 칼륨의 경우는 요거는 3류 위험물이고요, 그리고 질산은 6류 위험물이다라고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해설을 한번 봅니다. 어땠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혼재할 수 있는 거는 2류와 5류는, 이거는 좀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2류 위험물과요 5류 위험물은 서로 어떤 혼재됐다 하더라도 다른 위험물 혼재되는 것보다 위험도가 다소 낮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혼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2류와 5류는 혼재 가능하다. 그래서 답을 4번에 3번. 그러면서 이 정도 내용은 꼭 암기로 여러 번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가서 볼게요.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 그거는 3류에 해당되는 알킬 알루미늄과, 뭐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이 그렇다. 이거는 여기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지정 수량이 10kg밖에 안 되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이 5번에 1번이고요. 6번의 경우도 한번 봅니다. 6번은 조금 세분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6번에 보시면요, 6번에 여기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서 운송해야 되는 위험물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6번 문제인데, 그 지문과 관련되는 얘기를 좀 풀이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6번 문제 보시면요, 6번에 1번을 보시면요, 1번에 알칼리 금속이 나왔죠. 알칼리 금속이 나왔는데요, 알칼리 금속 요거 3류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지정 수량이 50k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해당되는 여기 나와 있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보다 위험도는 다소 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번 여기가 답인 거 아닙니까? 2번에 여기 알킬 알루미늄이 나왔었죠. 알킬 알루미늄이 나왔는데요, 알킬 알루미늄은 요 3류면서 지정 수량이 적은 10kg다. 그리고 3번을 봅니다. 알칼리토 금속이라고 3번에 나오는데요, 알칼리토 금속이다. 금속인데 요것도 3류 위험물에 해당되면서 여기 지정 수량이 50kg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볼 거는요,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중에서요,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한다. 그런데 칼륨과 나트륨은요, 이거는 지정 수량이 10kg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거 일부를 빼놨다. 그리고 네 번째,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유기금속 화합물 가서 봅니다. 여기 유기금속 화합물은 여기도 봅니다.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그래 놓고 이것도 지정 수량이 다소 조금 적어요. 50kg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답은 6번에 2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5장의 감독과 조치 명령과 관련되는 사안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뭐 이 중에서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화재 예방 진입 검사를 위한 출입 검사를 누가 누구를 시켜서 하고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5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독 그리고 조치 명령 들어가서 봅니다. 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일반적으로 뭐 여기 각종 이렇게 어떤 조치라든지 명령을 하는 거, 그거를 쭉 연결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 뭐 타이틀을 붙이면은 감독기관의 감독과 그리고 조치 명령과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화재 예방 진압을 위한 출입과 검사, 화재 예방 그리고 진압을 위한 출입과 그리고 검사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체를 잘 보시면요, 여기는 국민안전처 장관도 들어가요. 국민안전처 장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여기 말고도 또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본부장, 서장이 주체다. 지금 요 장에서 감독조치 명령에서 보시면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체가 되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도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서 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 그 대상은 뭐였죠? 출입검사에서 뭐를 하라고 돼 있습니까? 보고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명을 내릴 수가 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뭐 감독하고 각종 하기 위해서요. 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여기서부터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 뭐를 하라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나왔던 게 뭐죠? 거기 보시면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누가 관련되는 그 공무원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어떤 물품,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가 있다.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따위를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보고 자료 제출을 명하게 하고, 요 밑에 있는 두 가지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의심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규모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규모로 하는 거지, 이거를 최대한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서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수거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했던 거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소방 검사서라는 건 뭐죠? 출입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 내용을 어떤 기재한 거를 어떤 관계인에게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소방 검사서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하고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확인했던 내용을 여기 관계인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여기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특히 소방검사와 관련해서, 검사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얘기를 봅니다. 소방검사서는 검사서에 대해서 뭐가 나왔죠? 여기 관계인에게 교부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관계인에게 교부, 나누어준다. 그렇지만 다만하면서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다만하면서 예외가 있다. 어떨 때 예외죠?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봅니다.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이동 탱크 저장소, 쉽게 얘기하면 탱크 로리를 부착하고 달리는 차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예외였잖아요. 도로상에서 주행 중에 있는 이동 탱크 저장소 정지를 시킨 다음에 검사를 했다. 그랬을 때는 소방검사소 교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원칙뿐만 아니라 예외까지도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왔던 거 한번 여러분 봅니다. 세 번째 나왔던 거 한번 보시면요, 자격증 또는 수료증 제시를 요구한다. 자격증 또는 수료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누가 요구를 하죠? 여기는 소방 공무원도 할 수가 있고요. 소방 공무원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국가 경찰 공무원도
경찰 공무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뭐냐면요, 어떤 이동 탱크 저장소가 운행을 하고 있을 어떤 거기 달리고 있을 때 정지시켜 가지고 운전자가 자격이 있나 없나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제시를 하게끔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쓰지는 않겠지만 한번 봅니다. 근데 만약 제시를 하지 않았다, 내가 깜빡하고 안 가지고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 자격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여기 소방공무원 또 국가경찰 공무원이 이동 탱크 저장소, 쉽게 얘기하면 탱크 로리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요, 운행 중일 때 정지시켜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 어떤 국가 관련되는 기술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시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깜빡 잊고 안 갖고 나왔거나 아니면 무자격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가장 기본됩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자 그러든지 아니면 여권, 운전면허증 이거 제시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질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보시면요, 네 번째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여기 출입검사의 시간적 제약, 출입하고 검사하는 시간적 제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와 유사한 거는 다른 법령 얘기할 때도 여러분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출 전 일몰 후 이럴 때는 어떤 출입해서 검사하는 거, 개인의 주거 공간에 그거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어떤 관계인의 승낙을 받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다른 소방 관련되는 법령에서도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가 봤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밀 누설 하지 말라는 거는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안 났지만 위반하면은 벌칙이 어땠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봅니다. 또 자료 제출 명령하는 거 이거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나왔던 출입검사와 관련되는 것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들어갔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이런 행위를 할 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 안 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 보도록 합니다. 또 그리고 뭐가 나오죠? 뭐 여기 나가는 거는 가볍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탱크 시험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할 때 감독상 명령할 수가 있고 또 무허가 장소 위험물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요 뭐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또 제조소 등에 대해서 긴급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왜? 재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요. 각각 이런 거 누가 할 수가 있죠?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 들어갔다는 거. 맨 앞에 나올 때 그쪽만 하나 들어갔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오전에 나왔던 거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제조소 등의 관계에 대해서 저장 취급 기준에 대해서 그대로 잘 하라고 준수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누가 그랬습니까? 시도지사 그리고 본부장, 서장이 그랬고요. 또 어떤 이동 탱크 저장소 관계에 대해서도요. 저장 취급 준수하라고 명을 할 수가 있다. 각각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6절 나와 있는 얘기를 볼게요. 제 6절하고 나와 있는 거는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는요. 응급조치 강구 그리고 관계기관의 통보 명령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응급조치 강구 봅니다. 응급조치 강구. 그럼 어떨 때 응급조치를 강구하라고 했죠? 어떤 위험물이 유출이 됐다. 위험물이 유출이 됐다. 바깥으로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잖아요. 또 그 밖에 사고가 등됐을 때 응급조치를 강구하는데 누가 응급조치를 강구를 하죠? 이거는 관계인이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돼요. 뭐 이자가 해당되는 이런 위험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니까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긴급조치를 강구한다. 누가? 관계인이 강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나섰잖아요. 관계기관에 통보 및 명령하고 나왔던 거 봅니다.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기서 명을 내린다. 만약 어떤 외부의 위험물이 유출돼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거를 관계기관에다가 통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또 거기 소방본부장 서장은요, 거기 관계인에게 응급조치를 했으면 상관없지만 안 했으면 강구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응급조치 통보 조치 요령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놓고 그 해당되는 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1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다음 출입 검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그러면서 1번 맞았는데 어땠죠? 출입 검사자는 개인의 주거, 뭔가 개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면요,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할 때 승낙을 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긴급을 요할 때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언제 그랬습니까? 일출전 일모르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도 봅니다. 2번 뭐라 그랬죠? 도로에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 일시 정지를 시켜서요, 취급 자격 구비 여부에 대해서 확인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 제시 요구, 또 교육 어떤 이수증 제시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 공무원 또는 소방 공무원이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3번을 봅니다. 1번에 뭐 쭉 나가다가요, 3번 틀려서 이게 답인데요. 3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거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정지시켜서 검사를 한 경우에 이거 봅니다. 여기 3번은요, 검사를 한 다음에 원칙만을 얘기하면요, 검사서를 교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외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여기 나왔지만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는요,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외를 들었는데 예외에 대해서도 교부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에 3번 지문 요게 틀린 건가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2번 봅니다. 2번 보시면요, 2번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어떤 위험물 저장 취급에 따른 화재 예방 진압 대책에 대해서 필요한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어떤 행하는 출입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출입 검사와 관련해서 여기서 나왔죠. 여기 관계인에게 질문 또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거를 한다. 그런데 물품 수거할 때는 최소 한도로 수거하라 그랬지, 최대 한도로 하면은 관리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2번에 3번 최대한을 최소한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뭐 2번에 3번 지문 틀린 얘기고요. 뭐 그리고 3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화재 예방 그리고 진압 대책과 관련해서요, 여기 관계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도의사 할 수 있고 본부장 서장 할 수가 있고, 관계 공무원은 본부장 서장의 명을 받아서 갔으니까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경찰서장은 할 수가 없어요. 도로상에서 지금 이동 탱크 저장소 정지시켜 가지고 거기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수증을 제시하는 그런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3번에 4번 뭐 여기서 틀려서 답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4번 문제 가서 봅니다. 출입 검사와 관련해서 뭐 4번은 제가 지웠지만요, 여기 봅니다. 여기 관련되는 게요. 봅니다. 관계인에 대해서 출입 검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료 제출 명령할 수도 있고 검사할 수가 있고 질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위험물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요, 위험물 또는 여기 위험물이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 수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수거할 때 최소한으로 수거를 하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폐기. 이거는 해당 없었잖아요. 요것만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는 거 하면서 틀리는 것까지 연달아서 같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번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얘기 또 나온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동 탱크 저장소 운행 중일 때 정지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을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누가? 소방공무원과 이거는 도로상의 운행을 하다 보니까요. 국가경찰 공무원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에 1번이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6번 문제 들어가셔서 볼게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출입검사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6번에 3번 확연하게 틀린 거 아닙니까? 6번에 3번 왜 틀렸죠? 여기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왜 이게 틀렸습니까? 어떤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갈 때는 뭐라 그랬죠? 들어갈 때는 뭐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관계인의 가능한 건 뭐죠? 관계인의 승낙을 득했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할 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타인의 주거 공간에 거기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반드시 일출 전, 일몰 후, 뭐 일출 그다음에 어떤 뭐라 그랬죠? 그 여기 공개 시간이나 근무 시간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까지 해야 한다. 이거는 원칙이지 예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외가 없어야지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6번에 3번 그 내용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 7번 문제 들어가서 그 내용 봅니다. 7번에 보시면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위험물과 관련해서 명령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뭐 누가 이런 명령을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 그리고 또 여기 본부장, 서장에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찾아라. 그런데 1번 봅니다. 무허가 장소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 전부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정지 명령, 사용 정지 명령, 위험물 취급 준수 명령도 각각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7번에 4번을 보세요. 4번은 뭐였죠? 응급조치 명령이었죠. 응급조치 명령.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물 유출 등의 어떤 뭔가 위험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 누가? 관계인이. 그런데 이거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 강구하고 명령을 한다. 근데 이 명령은 누가 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이거는 본부장 그리고 서장만이 할 수가 있어요. 시도지사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종 명령을 볼 때는요. 이 장에서 어땠죠? 시도지사도 할 수가 있고 본부장, 서장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응급조치와 관련해서 여기 뭔가 명령 내리는 거는 실무적인 차원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포괄적인 책임자에는 시도지사는 빼버리고 본부장, 서장만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 여러분 보십니다. 546페이지 하단 2행에 나와 있던 얘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을 때는 답을 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거기 체크를 하신 다음에 뭐 일반적인 명령은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었지만요. 요 장에서요. 어떤 여기 응급조치 명령, 여기 위험물질 그 유출과 관련해서요. 이거는 본부장, 서장만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